위험한 게임의 시작. 날꼬해진 청바지에 무릎이 살짝 다른 흔적이 보였다. 상의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낡은 니트 스웨터였다. 그 위로 검은색 겨울 코트가 걸쳐져 있었지만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디자인이었다.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코트깃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김유진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그녀의 단정한 머리칼은 바람에 날리지 않았고 조용히 걸어가는 발걸음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약속에 나가는 사람처럼 견고했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에 있는 웅장한 대저택 앞이었다. 높이 솟은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철문, 그리고 문 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정원은 부와 권위의 상징이었다. 이곳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인 명성그룹의 회장 사모님, 박미숙이 사는 곳이었다. 그리고 오늘 김유진은 이 대저택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가난한 예비 며느리였다. 그녀의 손에는 싸구려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신 가장 신선한 과일이었지만 이 저택 앞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벨을 누르자 거대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집사가 그녀를 맞이했고 유진은 그의 안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의 내부는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다. 고풍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값비싼 예술작품들, 그리고 높은 천장 아래로 드리워진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을 어지럽혔다. 모든 것이 가난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의 시험대에 오른 듯한 느낌을 주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한 여인이 우아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바로 박미숙이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의 고급 의상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보석이 박힌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상품을 평가하는 듯한 경멸과 냉대를 담고 있었다. 유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지훈이 여자친구라고 했나? 박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이 김유진이라고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거울은 보고 왔니?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숨어 있었다. 유진의 초라한 옷차림을 조롱하는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표정의 변화 없이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님, 김유진입니다. 어머님이라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은 참 예의가 없네. 박미숙은 혀를 차며 말했다. 나는 그런 싸구려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지훈이가 나에게 말하기로는 네가 가난하다고 하던데. 정말 가난한 것이 맞나 보구나. 내 옷차림을 봐. 우리 집은 문지기도 너보다는 좋은 옷을 입어.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눈물을 흘렸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박미숙의 말을 단순히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본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 어머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유진은 조용히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박미숙은 그 과일 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과일 이 시대의 과일 바구니라니. 그것도 백화점 과일도 아닌 시장에서 산 것 같은 이 싼 티 나는 바구니를 감히 내게 주는 건가? 나는 이런 것을 먹지 않아. 당장 저리 치워. 그녀의 손짓에 집사가 빠르게 다가와 과일 바구니를 치웠다. 박미숙은 다시 유진을 훑어보았다. 지훈이는 왜 이런 너 같은 애한테 빠졌는지 모르겠구나.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지훈이는 미래의 명성그룹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야. 너 같은 애를 옆에 두면 그의 앞길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 따위가 밥 먹여주나. 이 세상은 돈이 최고야. 네가 지훈이와 결혼하고 싶으면 그에 걸맞은 능력을 증명해봐.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집을 위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단순히 예쁜 얼굴과 착한 마음으로는 부족해. 우리 집안은 그런 애들을 위한 자선단체가 아니야. 박미숙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유진의 가난을 단순히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용하거나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것이 바로 유진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가난한 척하며 이 집에 들어와 이 탐욕스러운 여인의 본 모습을 파헤치고 있었다. 이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바로 유진의 연인 이지훈이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진아, 괜찮아 어머니. 유진이한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니 그냥 몇 가지 조언을 해줬을 뿐이야. 박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너는 어서 가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와라. 이 꼴로 있으면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해. 어서, 내가 지훈이와 얘기 좀 해야겠다. 유진은 지훈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님. 그녀는 집사의 안내를 따라 방으로 향했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다. 목표물, 예상대로 테스트를 시작한다. 그녀의 손가락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그저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의 첫 수를 두는 것과 같았다. 이 게임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기업 간의 전략적인 전쟁이었고 그녀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총사령관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다. 이 방은 그녀의 진짜 집, 그녀의 진짜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의 진짜 집은 이 저택보다 수백 배는 더 컸고 그녀의 진짜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풍요로웠다. 그녀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거대 기업인 유니콘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3명의 강력하고 무서운 오빠들이 있었다. 첫째 오빠, 김태영은 유니콘 그룹의 회장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다. 둘째 오빠, 김민주는 그룹의 전략 기획을 총괄하며 모든 상황에 대한 치밀한 분석 능력을 자랑했다. 셋째 오빠, 김서준은 그룹의 해외 사업을 담당하며 무자비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업가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 세 오빠는 그녀에게 보물 같은 여동생을 의미했다. 그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역할은 가난한 예비 며느리였다. 그녀는 이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 오빠들과 박미숙의 명성그룹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박미숙은 단순한 탐욕스러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명성그룹의 배후에서 어두운 거래와 불법적인 행위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유니콘 그룹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다. 유진은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녀의 오빠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적인 통찰력을 믿었다. 그녀는 가난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가장 취약해 보이는 위치에서 적진의 심장부로 침투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박미숙의 모든 불법 행위를 파헤쳐 공적인 심판대에 세울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게임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다시 거실로 내려왔을 때 이지훈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다. 박미숙은 분노한 표정으로 지훈을 몰아쓰고 있었다. 지훈아, 넌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애가 네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애가 가진 건 사랑뿐이라고 세상에 널린 게 사랑 타령하는 애들이야. 나는 네가 명성그룹을 이끌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주기를 바란다고. 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유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내 똑똑해 웃기는 소리. 가난한 애들이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 가난은 사람을 둔하게 만들고 가난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너는 그 애를 모르는 거야. 지훈아. 다시 생각해봐. 이 결혼 내가 허락 못해. 유진은 조용히 거실 문턱에 섰다.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박미숙은 계속해서 지훈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그 순간 유진의 눈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차가운 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박미숙은 이미 그녀의 미끼를 물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어머님, 저 돌아왔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끊기에 충분했다. 박미숙은 그녀를 보더니 다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돌아왔으면 앉아라. 박미숙은 손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생각이야. 내 말을 잘 들어. 이지훈과 결혼하고 싶다면 네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해. 나는 단순한 사랑 따위는 믿지 않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사야 해. 아니면 이 관계는 끝이야. 알겠니? 박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유진이 가난한 배경 때문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외모처럼 순수하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신감과 냉철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유진이 대답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박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게임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상대와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게임의 끝은 그녀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차가운 겨울바람이 거실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박미숙은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김유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유진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스캔했다. 유진은 박미숙의 차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내준 첫 번째 시험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시험은 매우 단순해 보였지만 동시에 잔혹했다. 박미숙은 유진에게 일주일 안에 집안의 모든 정원을 그녀의 마음에 들게 바꾸라고 지시했다. 겨울에 정원을 가꾸라니요. 어머니, 이건 좀... 이지훈이 당황하며 말했다. 유진이는 조경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면 포기하면 되겠네. 박미숙은 차갑게 이지훈의 말을 잘랐다. 나는 그 애의 능력을 보겠다고 왔다 했어. 능력이 없으면 사랑도 필요 없어. 그녀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야. 이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그런 그에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미소에 지훈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섰다. 그가 나간 후 박미숙은 비웃듯이 말했다. 내 아들의 얼굴을 봐서 한번 봐주는 거야. 네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지훈이와는 끝이야. 알겠니? 네, 어머님. 유진의 대답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펼쳤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몇 분 만에 수십 개의 조경호 회사 정보를 검색하고 각 회사의 포트폴리오와 평판을 분석했다. 그녀의 눈은 전문가처럼 예리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박미숙이 좋아하는 스타일, 싫어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만의 겨울 정원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원 가꾸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미숙의 본성을 파헤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였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정원으로 나갔다. 그녀는 직접 흙을 만지고 시든 나무잎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집안의 하인들과 집사는 그런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박미숙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며 비웃었다. 결국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겠지. 하긴 가난한 애들이 뭘 알겠어.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유진이 흙을 파헤치는 동안 그녀의 손은 그저 흙을 만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흙의 질감, 식물의 상태, 그리고 정원의 배수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히 정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사르디 정원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틀 후, 유진은 박미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제가 정원 디자인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해 왔습니다. 박미숙은 그녀를 비웃었다. 네가 무슨 수로 네가 가진 건 그저 몸뿐일 텐데.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저는 전문 지식은 없지만 어머님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박미숙은 유진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전문가,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은 제가 알아서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예전에 거래하셨던 조경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의 스타일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박미숙은 의심스럽게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너무나도 태연했고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박미숙은 그 눈빛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 게임의 주도권자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유진에게 줄 생각이었다. 그 정보는 유진에게 전혀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유진에게 명성그룹과 거래했던 몇몇 조경 회사들의 목록을 건네주었다. 유진은 그 목록을 받아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바로 그 정보였다. 그 목록에 있는 회사들 중에는 박미숙의 불법적인 뒷거래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었다. 유진은 그 회사들의 정보를 즉시 3명의 오빠들에게 보냈다. 유진의 첫째 오빠, 김태영은 유니콘 그룹의 회장실에서 동생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표정은 냉철했다. 정말 우리 유진이답군.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전략이라니. 둘째 오빠, 김민주는 그룹의 전략기획실에서 유진이 보낸 회사 목록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 회사들은 단순한 조경 회사가 아니군. 명성그룹의 비자금 통로 역할을 하는 곳들이야. 박미숙이 이 회사들을 이용해서 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어. 유진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냈군. 셋째 오빠, 김서준은 해외 사업부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조용히 웃었다. 이런 멍청한 여자, 자기 무덤을 파고 있군. 그래, 유진아. 오빠들이 내 뒤를 지켜줄 테니 마음껏 놀아봐. 새 오빠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니콘 그룹의 막대한 자원과 인맥을 활용하여 박미숙의 비자금 통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박미숙은 자신이 유진에게 준 정보가 자신에게 돌아올 치명적인 독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며칠 후, 유진은 몇 개의 조경 회사들로부터 디자인 시안을 받아왔다. 그 시안들은 모두 박미숙의 취향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고, 동시에 이전에 거래했던 회사들의 스타일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디자인들이었다. 박미숙은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시안들을 바라보았다. 네가 이걸 다 어떻게 한 거야? 어머님께서 주신 정보 덕분입니다. 덕분에 좋은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순수한 얼굴로 말했다. 박미숙은 유진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아이를 너무 얕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박미숙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좋아.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그리고 내가 지불할 돈은 1,000만 원이야. 알겠니? 이 이상은 한 푼도 더 줄 수 없어. 박미숙은 유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조경 프로젝트를 1,0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진행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다. 하지만 유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최고의 정원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유진은 방으로 돌아온 후 즉시 새 오빠들에게 연락했다. 어머님께서 1,000만 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불은 그 회사에 직접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해 주세요. 그녀는 박미숙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박미숙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비자금을 빼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미숙은 1,000만 원을 유진에게 직접 주는 대신 유진이 고른 회사에 직접 지불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합법적인 프로젝트 비용을 가장하여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할 계획이었다. 유진은 그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다음 날, 박미숙은 유진이 고른 조경화학 간염 교감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 고객님, 저희는 김유진 씨와 이미 계약을 마쳤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은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이요. 1억 원 누가 그 돈을 냈죠? 박미숙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희 회장님이요. 그분께서 김유진 씨의 계획에 감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의 직원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박미숙은 전화를 끊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유진은 가난한 예비 며느리였다. 그런데 누가? 왜? 그녀에게 1억 원을 지불한단 말인가? 그녀는 유진을 다시 거실로 불렀다. 네가 가진 돈이 1,000만 원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1억 원을 지불했지?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님, 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제가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박미숙은 유진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유진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유진의 순수한 얼굴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더 깊은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다. 밤늦게 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 오빠들과 화상통화를 했다. 오빠들, 예상대로입니다. 박미숙은 1,000만 원으로 1억 원을 세탁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선수를 쳐서 그녀의 계획을 망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유진아, 잘했어. 이제 오빠들이 움직일 차례야. 첫째 오빠 태영은 냉철하게 말했다. 그녀의 비자금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할 준비를 해. 둘째 오빠 민주는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거야. 이 게임은 우리가 이겼어. 셋째 오빠 서준은 웃으며 말했다. 유진아, 오빠들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 이제부터는 진짜 쇼가 시작될 거야. 팝콘이나 준비하고 지켜봐.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박미숙의 탐욕은 그녀를 스스로 파멸로 이끌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가난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가장 약한 위치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시험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김유진의 다음 움직임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이나 화려한 장소가 아닌
그녀가 예전부터 자주 가던 평범한 동네의 작은 카페였다. 그녀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지훈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를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유진아, 여기가 너의 단골집이었어. 이지훈은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다. 전에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네가 가난하다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한 거야. 유진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미소 지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지훈 씨, 오히려 이런 작은 공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때도 있죠. 그녀의 말에 이지훈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고 유진을 불쌍하고 가난한 여자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그의 시선에 맞춰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이지훈은 유진이 단순히 예쁘고 착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다. 유진아, 어머니가 널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명성그룹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뿐이야. 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싫어. 하지만 그녀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해. 지훈 씨,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분에게는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믿으시는 것뿐이니까요.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돈과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지훈은 유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떤 거짓도 없이 맑고 순수했다. 그녀의 진심이 이지훈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그제야 유진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유진아,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줘. 유진은 미소 지었다.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명성그룹과 거래했던 모든 회사들의 리스트를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 회사들 중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던 곳들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명성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이지훈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훈 씨가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머님께서 명성그룹의 이름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고 계신다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조경 회사 리스트도 그중 하나였고요. 이지훈은 유진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유진의 말을 믿고 어머니가 거래했던 모든 회사들의 리스트를 찾아 유진에게 건네주었다. 그 리스트는 엄청난 양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지훈은 어머니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서류들을 복사해 왔다. 그는 유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다. 이지훈과 유진의 공조가 시작된 날, 한 중년의 여인이 유진을 찾아왔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었다. 서윤은 한때 명성그룹의 협력업체 사장이었지만 박미숙의 압력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김유진 씨, 맞으시죠?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당신이 명성그룹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미숙 사모님이 당신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한다는 소문이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저는 박미숙 사모님의 희생양입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희 회사는 명성그룹의 하청업체였습니다. 어느 날 박미숙 사모님이 저에게 불법적인 거래를 요구하셨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희 회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성그룹과의 계약을 끊고 다른 대기업들과의 계약까지 방해했습니다. 결국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았고 저와 제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유진에게 내밀었다. 이 서류들은 박미숙 사모님이
저에게 불법적인 거래를 요구했던 증거입니다. 그녀가 명성그룹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득을 챙기고 저와 같은 약자들을 짓밟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는 힘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습니다. 제발, 당신이 저를 도와주세요. 유진은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이 서류들은 단순히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킨 박미숙의 탐욕과 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끔찍한 기록이었다. 유진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어머님의 죄를 밝혀내고 정의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유진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유진의 눈에서 단순한 연민이 아닌 강한 정의감을 보았다. 그녀는 유진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유진은 새 오빠들과 화상통화를 했다. 오빠들, 이지훈 씨가 어머니의 모든 거래 내역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박미숙 사모님의 피해자도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훌륭해. 유진아, 이지훈 씨가 너의 편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야. 그리고 피해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명분을 제공해.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박미숙 개인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되었어. 둘째 오빠 민준이 말했다. 피해자의 서류를 분석해봐. 그리고 그 서류에 나와 있는 회사들과 이지훈 씨가 넘겨준 리스트를 교차 분석해. 분명히 박미숙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통로와 그녀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거야. 첫째 오빠 태영이 냉철하게 지시했다. 셋째 오빠 서준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거야. 이 게임은 우리가 이겼어, 유진아. 오빠들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 이제부터는 진짜 쇼가 시작될 거야. 팝콘이나 준비하고 지켜봐. 유진은 새 오빠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세 명의 오빠들과 그녀의 진정한 사랑,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동맹군이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가장 약한 위치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시험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이 가져온 서류와 이지훈이 넘겨준 리스트를 밤새도록 분석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수십 개의 회사들의 재무 상태, 거래 내역, 그리고 숨겨진 관계를 파헤쳤다. 그녀의 눈은 지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박미숙이 명성그룹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신의 사적인 왕국을 건설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이었다. 찾았다. 유진은 새벽녘에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박미숙의 가장 큰 약점, 그녀의 숨겨진 비자금 통로를 찾아냈다. 그것은 박미숙이 명성그룹의 이름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네트워크였다. 그녀는 이 회사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다. 유진은 발견한 모든 정보를 새 오빠들에게 보냈다. 그녀는 이제 박미숙의 목에 칼을 들이밀 준비를 마쳤다. 이제부터는 유진의 방역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고 그녀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다. 박미숙의 탐욕은 그녀를 스스로 파멸로 이끌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이지훈이 건넨 서류와 서윤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김유진은 이제 박미숙의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의 방안은 마치 거대한 작전 본부 같았다. 벽에는 박미숙의 모든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도표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많은 문서와 통화 기록이 쌓여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조용히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페이퍼 컴퍼니 3개, 유령 회사 2개, 그리고 해외에 설립된 위장 회사가 하나. 유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명성그룹의 공식적인 회계 시스템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자금 흐름이야. 이지훈 씨가 넘겨준 자료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어.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박미숙의 비자금 네트워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미로를 해독한 탐정의 미소와 같았다. 그녀는 이제 박미숙이 어디에서 돈을 빼돌리고 어디로 돈을 보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오빠들. 유니콘 그룹의 새 총재들은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동생의 천재적인 두뇌가 만들어낸 이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새 오빠들과 다시 화상통화를 했다. 오빠들, 준비됐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작전이 시작될 거예요. 첫째 오빠 김태형이 냉철하게 말했다. 그래, 유진아. 우리는 네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명성그룹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야. 명성그룹의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거야. 박미숙이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거야. 둘째 오빠 김민주는 치밀하게 계획을 설명했다. 유진이 네가 찾아낸 페이퍼 컴퍼니들은 우리가 이미 감시하고 있어. 그녀가 돈을 세탁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녀의 자금 흐름을 막을 거야. 그녀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불안에 떨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불안은 그녀를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 거야. 셋째 오빠 김서준은 웃으며 말했다. 유진아, 오빠가 재미있는 제안 하나 할까? 박미숙의 비자금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고급 시계를 경매로 올려. 그리고 그 경매에서 아무도 그 시계를 살 수 없게 만들어. 그녀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 유진은 서준의 제안에 웃음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준 오빠. 그러면 그녀는 더욱 불안해지고 우리에게 불만을 드러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유진은 박미숙의 감정을 이용하고 그녀의 탐욕과 불안을 증폭시켜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미숙의 가장 큰 악몽이었다. 그날 오후, 박미숙은 명성그룹의 회계 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해외에 있는 저희 자금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명성그룹의 주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장 알아보지 못해 무슨 소리야? 박미숙은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김유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가난하고 재수 없는 며느리가 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고 믿었다. 박미숙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유진을 불렀다. 너 당장 이리 와봐. 네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지. 유진은 조용히 거실로 내려왔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후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지. 박미숙은 분노의 이성을 잃고 유진에게 소리를 질렀다. 어머님,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명성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어머님의 자금 계좌를 동결시키겠어요? 저는 그저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가난한 여자일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뿐입니다. 유진은 순수한 얼굴로 말했다. 박미숙은 유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박미숙은 유진의 말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이 자신의 뒤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유진의 순수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박미숙의 탐욕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래, 좋아. 네가 순진한 척하더라도 나는 내 정체를 밝혀낼 거야. 박미숙은 이를 갈며 말했다. 나는 내 아들, 이지훈을 이용해서 너의 모든 것을 알아낼 거야. 박미숙은 이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이지훈은 어머니의 명령에 따랐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유진의 편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알고 있었고 유진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유진을 돕기 위해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의 계획에 협조하기로 결심했다. 이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박미숙은 그에게 유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명령했다. 지훈아, 그 애가 도대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내야 하에. 그 애의 뒤에 누가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하에. 만약 네가 나를 돕지 않는다면.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하지만 이지훈은 이미 유진의 완벽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그녀를 더 깊은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제가 유진이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모든 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은 이지훈의 말에 안심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지훈이 유진에게 접근하여 모든 비밀을 알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 그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유진은 이지훈과 함께 박미숙의 모든 비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지훈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비밀번호와 계좌 정보를 유진에게 넘겨주었다. 유진은 그 정보들을 오빠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즉시 박미숙의 모든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켰다. 박미숙은 자신이 왜 돈을 쓸 수 없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유진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박미숙의 가장 큰 약점인 돈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하고 그녀의 탐욕과 불안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박미숙의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 게임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승리를 확신했다. 박미숙은 분노와 좌절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해외 계좌는 여전히 동결 상태였고 명성그룹의 주가는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김유진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이 가난하고 얄팍한 며느리가 자신의 뒤에서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유진을 다시 불러세웠다.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지. 박미숙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탐욕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평온했다. 어머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히려 저는 어머님을 돕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겪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진의 순수한 얼굴과 목소리는 박미숙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도와줘. 네가 넌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거냐? 네가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 분명해. 이지훈. 너도 마찬가지야. 너희 둘이서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하는 거지. 이지훈은 어머니의 분노의 찬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유진의 완벽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를 이용해 그녀를 더 깊은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유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된 겁니다. 이지훈의 말에 박미숙은 경악했다. 너? 네가 어떻게 그걸? 너도 배신한 거냐? 배신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유진이를 믿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미숙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유진과 이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공포는 그녀를 더욱 위험한 행동으로 몰아넣었다. 그래, 좋아. 너희가 날 배신했어.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나는 너희를 모두 끌어안고 함께 죽을 거야. 박미숙은 이를 갈며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 명성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된 증거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숨겨둔 금고의 비밀번호를 중얼거렸다. 유진은 박미숙이 중얼거리는 비밀번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었다. 박미숙의 불안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유진은 그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조용히 켰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협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는 이미 명성그룹의 이사회와 검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제 어머님께는 단 한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유진의 말에 박미숙은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김유진이라는 가난한 예비 며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은밀하게 유진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유진이 단순히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뒤에는 3명의 강력한 총재들이 있었다. 유진은 박미숙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녀의 경호원들보다 더 강력하고 전문적인 경호팀을 준비해 두었다. 유진의 오빠들은 박미숙이 동생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녀의 경호원들을 모두 처리했다. 다음 날 박미숙은 명성그룹의 긴급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사회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이사회 의장과 모든 이사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김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사모님, 저희는 사모님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명성그룹 이사회 의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명성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조작하고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심지어는 협력업체를 압박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박미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유진을 노려보았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꾸민 거지. 네가 도대체 네 정체가 뭐야? 유진은 미소 지었다. 어머님, 제 정체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과연 돈과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신뢰에서 나옵니다. 유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사회의 문이 열리고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박미숙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박미숙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검찰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유진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지우는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네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놀랍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를 믿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 괜찮아요. 지훈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유진은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이제 박미숙은 유진의 가장 큰 미끼를 물었다. 그녀는 유진을 제거하려 했지만 그 시도는 그녀의 모든 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유진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미숙의 탐욕을 무너뜨린 진정한 정의의 사도였다.
박미숙의 분노와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끌려나와 검찰 차량에 오르기 전까지도 김유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김유진, 너는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야. 유진은 그녀의 저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박미숙의 탐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명성그룹의 한 이사가 은밀히 박미숙에게 접근했다. 그는 박미숙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자 그녀의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박미숙에게 마지막 탈출구를 제안했다. 사모님, 이대로 무너지실 겁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 김유진과 그 뒤에 있는 세력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박미숙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김유진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녀는 그 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것을 폭로하여 모두를 파멸로 이끌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날 밤, 한 기자회견이 긴급하게 소집되었다. 명성그룹의 이사와 박미숙의 변호사는 카메라 앞에서 박미숙의 불법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이 모든 것이 김유진과 그녀의 배후 세력이 명성그룹을 빼앗기 위해 꾸민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증거랍시고 몇몇 조작된 문서를 공개했다. 그들의 목적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김유진이라는 여성이 꾸민 계획입니다. 그녀는 명성그룹을 무너뜨리고 명성그룹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사기꾼입니다. 이사가 소리쳤다. 그녀는 가난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예상했다. 박미숙은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즉시 새 오빠들에게 연락했다. 오빠들, 예상대로입니다. 박미숙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첫째 오빠 김태영은 냉철하게 말했다. 그래, 유진아,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 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우리도 기자회견을 열자. 그리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녀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둘째 오빠, 김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유진아,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들이 공개한 모든 문서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숨겨둔 진짜 비자금 계좌와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할 거야.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스스로 빠지게 만들자. 셋째 오빠 김서준은 웃으며 말했다. 유진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야. 가장 웅장한 폭로, 가장 화려한 무대. 나는 지금 당장 명성그룹의 회계 담당자를 납치해서 그가 가진 모든 정보를 빼내올게. 안 돼요. 서준 오빠 납치는 안 돼요. 유진은 소리쳤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폭력은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진실로만 싸워야 해요. 알았어, 알았어. 농담이야. 서준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냉정했다. 대신 내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보내줄게. 그 선물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짓밟아 줄 거야. 유진은 서준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잔인한 유머 감각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명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는 초유의 사건이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유진은 낡고 해진 옷 대신 우아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칼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니콘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김유진이었다. 안녕하세요. 기자 여러분, 저는 김유진입니다. 유진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성그룹의 전 사모님인 박미숙 씨와 그녀의 측근들이 저와 제 가족에 대해 퍼뜨린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박미숙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 비자금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서윤 씨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들은 박미숙과 그녀의 측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명성그룹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챙기고 약자들을 짓밟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박미숙 씨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꾸민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박미숙 씨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결과입니다. 저는 그녀의 탐욕을 시험하고 그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기자들은 유진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뒤에 누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때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그들은 바로 유니콘 그룹의 새 총재, 김태영, 김민준, 그리고 김서준이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희가 바로 김유진의 오빠들입니다. 김태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와 위엄이 넘쳤다. 명성그룹은 오랫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유니콘 그룹의 사업을 방해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생을 이용하여 그들의 내부를 파헤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박미숙 씨와 그녀의 측근들이 명성그룹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명성그룹의 탐욕은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다. 김서준은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기자 여러분, 제가 박미숙 씨와 그녀의 측근들에게 보낸 선물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비자금 계좌에 숨겨둔 모든 돈을 불법적인 경로로 빼돌린 증거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의 대형 스크린에 박미숙의 비자금 계좌가 모두 공개되었다. 그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0원이었다. 박미숙의 탐욕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마저 모두 잃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었다. 유진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지훈을 만났다. 이지훈은 유진의 진짜 정체를 알고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유진아, 네가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놀랐지만 그것보다 더 놀랐던 것은 네가 얼마나 용감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알게 된 거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네가 누구이든 상관없어. 유진은 이지훈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믿고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박미숙의 탐욕과 거짓말 위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김유진의 기자회견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모든 언론은 명성그룹의 부패 스캔들과 박미숙의 탐욕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박미숙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녀는 김유진이 자신의 명성을 짓밟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믿었다. 그녀는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죄도 없어.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한 거야. 명성그룹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거야. 박미숙은 검찰청 앞에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아직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이지훈이었다. 그때 이지훈이 검찰청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어머니의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편에 설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유진이를 위해 어머니의 마지막 죄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것을 인정하세요. 이지우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밝히지 않으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박미숙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지훈아,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 거냐? 나는 내 어머니야. 너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 어머니는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세요. 이지우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저는 어머니를 더 이상 존경할 수 없습니다. 이지훈의 말이 끝나자 그는 기자들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이지훈입니다. 명성그룹 이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어머니인 박미숙 사모님이 명성그룹의 이름을 이용하여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와 제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의 죄를 인정할 것입니다. 이지훈의 용감한 고백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기자들은 그의 솔직함에 감동했고 박미숙은 아들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폭로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탐욕과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유진이 이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잘했어요. 용감한 결심이었어요. 이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유진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았을 거야. 너는 내게 진정한 용기를 가르쳐줬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유진은 이지훈의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박미숙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돈, 그녀의 명성, 그리고 그녀의 아들마저도. 그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잃고 나서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진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이용하여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다. 그녀의 오빠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첫째 오빠 태영은 유니콘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명성그룹의 부패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모든 비리를 밝혀냈다. 둘째 오빠 민주는 박미숙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그녀가 숨겨둔 모든 재산을 압수했다. 셋째 오빠 서준은 박미숙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세상에 공개하여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켰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편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박미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명성그룹은 유니콘그룹에 인수되었다. 유진은 이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결과와 정의의 실현.
박미숙의 몰락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김유진의 치밀한 계획과 그녀의 오빠들인 유니콘 그룹의 새 총재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겹겹이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다. 검찰은 유진이 제공한 증거들을 토대로 박미숙과 그녀의 모든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명성그룹 내부의 비자금 조성, 탈세, 그리고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 등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비리들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명성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명성을 잃은 그룹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결국 유니콘 그룹은 명성그룹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사업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유니콘 그룹은 명성그룹의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었다. 김유진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고 유니콘 그룹의 전략본부장으로 이 모든 인수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흔들림 없는 리더십은 명성그룹의 부패한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기업가이자 정의로운 리더였다. 명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박미숙에게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진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희망이 가득했다. 서유는 유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재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은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돈과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신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진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유진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명성그룹을 재건하는 데 힘써주세요.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유는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명성그룹의 재건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유진의 비서가 되어 유진의 모든 일을 돕고 그녀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 되었다. 한편 박미숙은 검찰 조사 끝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그녀의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졌다. 법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저를 떠났을 때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박미숙의 고백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정신적으로 멀쩡합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박미숙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오랜 기간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탐욕과 권력이 한 사람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회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한편 유진은 명성그룹의 모든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명성그룹을 건설했다. 그녀는 명성그룹의 회장이 되었고 이지우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들은 명성그룹의 이름을 정의그룹으로 바꾸고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사랑과 변화,
박미숙의 몰락 이후 명성그룹은 정혜그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김유진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니콘 그룹의 상속녀이자 정혜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고 바쁜 일상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남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이지훈이었다. 이지훈은 어머니의 몰락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명성그룹의 상속자라는 타이틀도 사라졌고 그의 명예도 실추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유진이 그의 곁에 있었다. 유진은 그에게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지훈은 유진을 찾아왔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깊었다. 유진아, 나는 어머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나는 평생을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유진은 이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유진의 말에 이지훈의 눈은 흔들렸다. 그는 유진의 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다. 그는 유진의 말을 믿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정혜그룹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이지훈은 유진의 가장 충실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는 유진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그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그녀를 도왔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유진의 진정한 사랑이자 동맹이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탐욕과 거짓말 위에서 싹튼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위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이었다. 유진아, 내가 예전에 어머니의 꼭두각시였을 때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나는 항상 내 자신을 숨겨야 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해야 했어. 하지만 너를 만난 후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어. 너는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고마워, 유진아. 이지훈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유진은 이지훈의 말에 감동했다. 지훈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사랑을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두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유진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이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약자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돈과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 행복한 결말,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박미숙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정혜그룹은 김유진과 이지훈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태어났다. 그들은 명성그룹의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구축했다. 그들의 성공적인 변화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과 지훈의 결혼식이 열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나 웅장한 교회에서 열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작고 아늑한 동네 카페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던 장소였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지우는 멋진 턱시도 대신 그녀의 드레스와 어울리는 캐주얼한 정장을 입었다.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만을 위한 것이었다. 결혼식에는 3명의 오빠들, 서윤과 같은 피해자들, 그리고 정의 그룹의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들은 유진과 지훈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유진과 지훈의 사랑이 어떻게 모든 것을 이겨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훈 씨,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유진은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말고 우리만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래, 유진아,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혼식 후 유진과 지우는 정혜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으로서 함께 일했다. 그들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젊은 창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가난한 며느리가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를 무너뜨린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 그리고 용기가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었다. 유진과 지우는 그 교훈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박미숙은 감옥에서 출소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돈, 그녀의 명성, 그녀의 아들마저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탐욕스러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과 지훈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유진아, 지훈아,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유진과 지훈은 박미숙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증오를 품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들의 용서는 박미숙의 마음을 치유했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유진과 지우는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진정한 사랑과 용기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